미국의 애틀랜틱 리치필드라는 회사의 새 엔지니어가 논문에서 썼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석유기술 저널지에 쓴 고위험 환경 하에서의 경쟁 입찰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목했던 게 1950년대 말부터 미국 멕시코만 근처에서 석유 시추권을 두고 옥션, 공개 입찰이 벌어졌는데 입찰권을 따내서 석유를 개발하기 시작한 기업들의 수익성이 생각보다 낮더라는 겁니다. 지출한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승자의 저주라는 용어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후에는 사실 거의 모든 분야의 옥션, 그러니까 경매를 할 때 이제 등장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승자의 저주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뭐 간단할 겁니다. 그 팔려는 혹은 살려는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치를, 본질적인 내재 가치를 누구도 알기 힘들다는 거죠. 석유 시추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술적 분석이 하겠지만 다분히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쉽지는 않은 거죠. 게다가 공개 경쟁 입찰이니까 보통 경매라는 게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이고 또 매수 주체인 기업이나 오너,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공하고 잘 나가는 기업들일 테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높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우러져서 승자의 저주 현상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과 대우건설 일단 인수가 실패로 끝나면서 승자의 저주란 말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결국 무리하게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이 두 회사를 인수하는 바람에 이 그룹의 운명을 재촉하게 되기도 했죠. 반면에 이제 승자의 저주라는 현상이 시장과 이 경영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면서 이걸 우려해서 포기한 사례들도 많이 나타났죠. 2008년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6조 원 넘게 주고 인수하려다가 우려 때문에 결국은 두 손을 들었고요. 또 2020년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시장의 우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수를 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결과론이기는 할 텐데 이 두 그룹이 만약에 인수했더라면 어땠을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화는 그 후에 그 당시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인수합병의 기회를 많이 만나서 행운이 따른 경우였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부실 시공 문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용이 굉장히 이제 커졌는데 그것까지 인수했더라면 공중분해되는 운명을 맞을 수도 있었겠다. 결과적으로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해서 손대지 않은 게 나은 결정이 된 거죠.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주는 시장과 오너에게 주는 울림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승자의 저주란 말이 우리 시장에 떠돌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닭고기 회사로 큰 하림이 계열사 팬오션을 통해서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외형만 하더라도 새우가 고래, 이 경우를 빗대면 치킨이 컨테이너를 삼키는 격이 된 거죠. 하림 계열 팬오션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되고요. 하림 지주사가 1조 원이 채 안 됩니다. 하림 전체 자산을 다 합쳐도 17조 원대로 평가를 받는데 인수하려는 HMM 같은 경우는 26조 원대 자산 규모를 자랑합니다. 당장 인수가액만 해도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걸 고려하지 않아도 이 정도니까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큰 거죠. 물론 이제 하림도 혼자 하는 건 아니고 JKL 컨소시엄이라는 연합군을 끼고 있기는 한데요. 당장 6조 원 이상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는데도 2조 원 이상의 현금을 어디선가 동원해야 될 처지입니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일부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지 않겠느냐. 결국 남한테 손 빌리지 않고는 이걸 인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시장의 우려인 거죠. 초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3일간은 하림과 HMM 이 두 회사에 열광했죠.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들도 열광하다가 냉정을 찾고 보니까
승자의 저주 우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는 아예 지금 투자 매력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매도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HMM의 회원연합 노조 측, 이 노조 측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을 제대로 평가해보고 하림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거냐 미심치 없다. 그러니까 결정 과정을 공개해라 이렇게 압박하기도 합니다. 아예 일각에서는 하림이 좀 무리해서 HMM이라는 해운선사를 인수하려는 이유가 이 회사가 해운업 경기가 좋때 마련하게 된 10조 원가량의 여유 자금을 노리고 먹튀를 할 계획으로 인수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삐딱한 시선도 있습니다. 회사를 파는 산업은행이나 해양진흥공사 측도 그렇습니다만 하림에서도 결국은 앞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고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시장의 압박을 견뎌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계획이 공개가 되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하고 채권자 측 예상대로 상반기 중에 매각을 하려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왜 이토록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우리 기업들은 자신보다 몸집이 훨씬 큰 회사를 인수하려 들까 하는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탈날 우려가 있는데도 왜 새우는 고래를 삼키려고 할까? 왜 치킨은 컨테이너를 삼키려고 할까? 우선 우리 기업 성장사에서 고래를 삼킨 새우라는 전례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위험은 부담해야 된다. 이런 방법밖에 없다. 이런 확신을 준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재계 2위까지 올라섰지만 외환위기 와중에 무너져 내렸던 대우만 해도 급성장의 비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하면서 그것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 금융권 부채를 가지고 인수하면서 몸집을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지나친 공격 경영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으니까 붕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성장 모델을 보면서 기업들은 여건만 되면 자기보다 훨씬 덩치가 큰 기업들을 먹고 싶어하는 겁니다. SK그룹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언제나 자신보다 몸집이 큰 회사를 집어삼키면서 5대 그룹 내에 진입하게 된 거죠. 예컨대 처음에는 유공이라는 회사, 그리고 지금은 SK텔레콤으로 변한 이 회사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을 인수했죠. 인수할 당시에 굉장히 덩치가 큰 그룹들이었죠. 그래서 새우가 고래를 먹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그룹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적어도 승자의 저주라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선 이 SK그룹이 뛰어든 분야, 인수를 통해서 뛰어든 분야가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 장사가 가능한 분야였고요. 또 정부와 국책은행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돼도 옆에서 지탱해줄 지지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될 리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SK 경우도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하이닉스를 인수한 다음에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이 결정이 대단히 좋은 결정이라는 평이 나왔지만 최근에 업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특히 올해 8조 원 규모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SK그룹마저 시험대에 올라서기는 할 겁니다. 자, 이런 공식에 비춰보면 하림의 HMM 인수라는 게 승자의 저주 현상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마지막으로 남는데 일단 독점 기업이라는 건 공통점입니다. HMM도 이제 인수합병을 거듭해서 지금 국내 유일의 독점적 해운선사입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빨리 매각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호 세력이 돼줄 수 있습니다. 이 점도 공통점입니다. 다만 해운업이라는 게 반도체 업만큼이나 업황이 들쭉날쭉입니다.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인수 후에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해운업계에서는 업황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하니까
당장 인수하더라도 상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6조 이상 주고 이걸 사더라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 기술이나 또 시장 점유율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박을 조달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천문학적 규모의 굉장히 큰 추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때마다 뭐 유상증자나 대출로 그 금액을 조달할 수 있느냐, 이건 상당히 의문이 생기죠. 자, 오늘의 결론. 하림의 HMM 인수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논란을 말끔하게 씻어낼 수는 없을 거다. 혹시 자금 조달 계획을 공개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즉 히든 카드를 내밀지 않는다면 하림이나 채권단 계획대로 무난하게 이 매각 계획이 마무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